야, 너 친구 몇 명이나 있냐? 이 질문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머릿속으로 카톡 목록 뒤적거리며 진짜 친구 정의 내리느라 바빠지는 사람들 있지. 솔직히 말해보자. 주말에 핸드폰 조용하고 가끔은 배달 어플 알림이 제일 반가운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아,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라고 쿨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만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함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 커뮤니티에 친구 없는 사람 특징 이런 글 올라오면 괜히 뜨끔해서 클릭해보고 댓글창에 나 같은 사람 수두룩한 거 보면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 마음. 오늘 그 속마음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 남들한테는 쪽팔려서 절대 말 못했던 침대 위에서 천장 보며 하던 그 생각들. 지금부터 시작할게. 보통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 하기로 선택한 상태에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떨면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립니다. 만나서도 상대방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기를 다 빨리고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신발 벗는 순간 아, 살 것 같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내향적으로 설계된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적당히 알고 지내면 되지라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관계를 맺느니 차라리 아예 안 맺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지 않을 바에는 그 얕은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을 견디느니 그냥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방어 기제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무리해서 소외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누군가 다가오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이 사람도 나중에 변하겠지라는 생각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본 모습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연기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짐이 돼버립니다. 가면을 쓰고 웃어주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고 느껴지고 그런 내 모습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면을 벗어도 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심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입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도 싫고 남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의지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취향의 파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개인의 취향이 확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이너한 분야를 같이 즐길 친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대중적인 주제로 대화하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커뮤니티 하면서 내 취향을 즐기는 게 훨씬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관태기라고도 합니다. 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관리하는 게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경조사 챙기고 안부 묻고 의미 없는 단톡방에서 숫자 사라지는 거 지켜보는 그 모든 과정이 덧없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정말 혼자가 편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한번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조용히 소통해봅시다. 여덟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내가 지금 재미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고 상대방은 나를 어려운 사람
혹은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는 혼자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독서, 게임, 영화 시청, 혹은 그냥 멍하니 있기. 이런 시간들이 주는 평온함이 친구와 술 마시며 떠드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고독이 아니라 고고함에 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10번째는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은밀한 우월감과 열등감의 교차점입니다. 나는 저들처럼 수준 낮은 대화는 안 해 라는 방어적인 우월감과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못하고 있나 라는 열등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양가 감정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아예 멀어지기도 불안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매일 연락해야만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거나 특정 취미를 공유하는 기능적 관계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깊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벼운 지인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고립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지향적인 모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목 자체가 목적인 모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신 외국어 스터디, 운동 크루, 원데이 클래스처럼 명확한 활동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대화의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활동이 끝나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어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 중에는 사실 거절을 못해서 아예 사람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과감히 차단하십시오. 쟤는 친구도 없나 봐 라는 남들의 목소리는 사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확률이 큽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사회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가 바로 나에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주변에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친구를 사귀려 애쓰지 말고 편의점 직원에게 밝게 인사하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답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소한 긍정적 교류가 쌓이면 세상은 살만하다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글로 적으며 객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내가 사람을 멀리하게 됐는지,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차분히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밖으로 꺼내어 바라보면 그때의 사건이 지금의 나를 영원히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나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십시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쓰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많은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계발이나 독서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투자하십시오. 시간이 흘러 그 성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친구가 없어서 혼자였던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 고독을 선택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연을 허용하는 마음가짐을 조금만 가져보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안 만날 거라고 벽을 치지 말고 아주 가끔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그래라고 답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외출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 삶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혼자서도 잘 노는 방법이나 인간관계의 피로를 푸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안들에 이어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부담감을 덜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한 무기로 바꾸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자발적 고독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립은 타인에 의해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상태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나는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 자책하는 순간 고립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야 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고독의 힘이 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표정과 기색을 바꿉니다. 감정의 독립성을 키우십시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가치 판단을 타인의 반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 내 기분이 왜 안 좋은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을 만날 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가 형성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투입하는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에너지의 80%는 나 자신에게 쓰고 나머지 20%만 사회적 매너를 유지하는 데 할당하십시오. 적당히 예의 바르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마음을 100%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세상에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의 30%만 이해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오히려 작은 공감에도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틴의 힘을 믿으십시오. 친구가 없으면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운동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을 고정해두면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뇌에 안정감을 주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동물이나 식물과 교감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은 우리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도와 정서적 허기를 채워줍니다. 사람에게서 채우지 못한 온기를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심리적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침묵을 즐기십시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적은 나중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